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의 도덕과 양심과 법규를 준수하는 준법과 또 위법행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요즘 초법소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온 지는 꽤 됐죠.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나라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실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무마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법에서 규제를 못 한다는 게 참 그래요. 한 번 정도는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나이가 안 된다고 처벌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런데 이 처벌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촉법소년이 나오는 게 왜 나왔냐면, 그때 나온 시점이 위에 분들 그 정치권이나 또 경제적으로 좀 부자인 사람들의 이런 자녀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슈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촉법소년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안 받고 그냥 귀가 조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이슈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위에 분들의 이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이게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위에 분들의 이런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그냥 조용한데, 이 서민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사고를 치고 있죠. 또 다른 원인은 조기 교육으로 인한 원인도 있어요. 아이들 사회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원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준법과 또 위법과 도덕과 양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초등학교 입학 전 거의 다 완성이 돼요. 기본 베이스가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스스로 판단을 하기에 초등학교 이전에 생성된 그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런 행동 패턴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인이 아이들이 원인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4, 5학년 됐는데 알 만큼 알 나이인데 왜 저러냐, 쟤네들이 잘못했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든 것이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부모님이고 또 주변 환경들이고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고, 대부분의 원인은 부모예요. 부모가 다 그렇게 촉법소년들 아이들을 만든 거예요. 촉법소년들을 만드는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은 조기교육, 과잉보호, 방임, 또 부모가 없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원인으로 해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원인이 조기교육과 방임, 과잉보호예요. 또 학대로 인한 것도 있죠. 근데 어차피 이런 과잉보호나 방임도 학대의 일종이니까 학대로 인한 원인이 제일 많고, 또 이런 조기교육 자체도 학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고 아이들 막 이렇게 어렸을 때 교육시키는 거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점이 뭐냐면은 남들이 하니까 다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고 학대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다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나이에 하는 거가 다 학대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의 원인이 뭐냐면은, 보통 초등학교 이전에 아이들이 두 가지 인격체를 가지게 돼요. 하나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인격체라, 하나는 법을 어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인격체 두 개가 싸우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에 아이들한테 범법 행위들을 많이 보여주거나 또 비도덕적인 거를 많이 보여주게 되거나, 아니면 또 그거 행위를 아이가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거나 이랬을 때, 이런 비도덕과 또 위법 행위를 하는 이 인격체가 점점 커지게 돼요. 두 개의 인격이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준법과 또 도덕적인 면에 해당하는 뇌가 더 크거나, 아니면 두 개의 뇌가 비슷비슷할 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비도덕적이고 또 위법 행위를 이거를 일삼는 행동들이 많은 뇌가 커지게 되면 싸우질 않아요. 뇌는 간사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고 또 위법적인 걸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적인 행동들이나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편해하는 게 뇌가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육아를 할 때, 교육을 할 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위법적인 행동들을 못하게 하고 또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하는 행동들이 그게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행동 하나로 그게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또 본인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남 생각하는 것보다 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베이스로 깔려져 있어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사회성이고 또 그거를 사회에 맞춰서 크게 해주는 게 이런 준법이래요. 근데 준법과 도덕과는 달라요. 법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도의상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예로 하나를 들게요. 요전에 한번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세입자인데 집을 구해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전세 보증금이 있죠. 원래 전세 보증금은 주인한테 맡겨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도 그걸 쓰면 안 돼요. 그 돈을 굴리더라도 그걸 통장에 그대로 갖다 놓고 세입자가 아무 때나 나가게 되면은 원래는 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첫 번째 전세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전세자가 왔을 때 그 돈으로 메꿔서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전세금만큼 마이너스가 계속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세입자가 들어올 때 나는 뭐 빚도 없고 정상적이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치죠. 그러다가 이제 나갈 때 되면은 돈을 어디서 구하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법적으로는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의적으로는 보통 3개월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좀 도의적인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집주인도 이제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좀 찾죠. 그래서 이런 도의적인 거와 또 법적인 것으로 해서 세입자와 또 집주인과의 이런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정 싸움까지 가더라도 주인이 돈 없으면 또 세입자는 또 더 늘어나니까는 원래는 조금 더 일찍 한 3개월 전에 얘기를 해주는 게 원래 좀 맞는 거긴 해요.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공방이 많아요.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되는 돈을 왜 써가지고 세입자가 나가는데 왜 못 나가게 하든지 돈을 왜 안 주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집주인들 그쪽 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3개월 이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 뻔히 아는 내용 아니냐. 그 전세금 들어오면은 그런 거 집주인이 쓰고 그런 거 뻔히 알고 전세금끼리 이렇게 퉁치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뻔히 알면서 그거를 1개월 촉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법적으로 하면은 뭐 세입자가 얘기겠지만 그거는 좀 도의적으로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공방이 오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도의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조금 생각해 주는 그런 것들을 도의적이라고 하는 거고 또 법적인 거는 법에 관련된 이런 규율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그게 이제 준법과 위법의 차이고. 그래서 준법을 지켜야 무조건 착하다라는 거는 이게 나라마다 좀 달라요. 뭐 저쪽 나라에서는 그 준법을 지키는 게 이쪽 나라에서 보면 어이없는 짓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왜 아이들이 뭐 청소년 시기에 촉법소년들 이런 거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아무리 혼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부터 아이들의 이런 도덕성과 법규를 지키는 이 준법과 위법이 생기는 그런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덕성이란 뜻부터 알려드릴게요. 도덕성은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하고 선행의 정의를 실천하려는 심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조금 개인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집단 자체가 이것을 도의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집단 자체가 있을 거고 또 도의적이지 않는 그 집단 자체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도의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주관적인 관념이 있고 같은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마다 또 생각 차이가 다른 거예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범법 행위를 많이 했던 이런 사람들 그룹에서는 그것이 또 도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총 10명 중에 9명이 있으면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 도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에는 보통 정의적인 요소로 양심, 공감, 이타성이 있고요. 인치적인 요소로는 자제력, 책임감, 분별력, 공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행동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나타나는 게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데 또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또 도와주지도 않고 또 영상으로만 보고 야 저거는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지만은 본인은 하지도 않고 말로만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또 비난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런 게 있죠. 또 버스나 지하철 탔는데 노인분들이 탔을 때 뭐 자리 양보해 주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긴 하지만은 또 사람 많은 뭐 출퇴근 시간에 또 노인분들이 타면은 좀 그렇죠. 다들 힘들게 출근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거꾸로 아 노인분들이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닌 게 원래 도의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요즘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령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어요.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은 태어난 직후부터 기쁨, 슬픔, 행복, 분노, 놀람,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한 1차 정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개월이 되면은 아이들이 부끄러움, 죄책감, 또 수치, 자부심 이런 것들에 의한 2차 정서를 보이게 돼요. 2차 정서부터는 이런 수치심 막 이런 거, 자부심 이런 거는 상대방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대방의 눈빛이나 또 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니까는 사회성의 이제 기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3개월에서 18개월까지는 또 상대방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개월이 되면은 2차 정서가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 또 대인관계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정서 습득하는 것으로 기분과 또 행복, 뿌듯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하는데 부정적인 이런 화내는 이런 것들은 또 아이들이 또 참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숨기고요. 그리고 출생부터 24개월까지는 정서 발달과 또 인지 능력 발달을 통해서 도덕성의 기초인 정의적인 요소와 또 인지적인 요소의 기초를 설정하게 돼요. 자, 이 도덕성이 생기기 전 단계인 2세에서 4세 사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3세 이전, 그러니까 36개월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남의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아이의 공통점이에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사회성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호환 관계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있는 거고 또 공용으로 쓰는 물건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근데 이때 만 3세 이전에 아이한테 심한 잔해 교육을 시켰을 때는 아이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자기에서 인격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만 3세 이전에 하는 이런 잔해 교육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 한글 교육, 그다음에 한글 쓰기 교육, 한글 읽기 교육,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같은 데 가는 이런 종교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잔해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자기에서 인격 장애를 갖출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슬슬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타심 이런 것들을 갖게 돼요. 근데 만 4세 때까지는 약간 자기중심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만 4세가 지나서부터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다른 사람에 의한 도덕성을 배우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유치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때 뇌 속에서 두 개가 부딪히게 돼요. 내가 배운 내용과 성인들이 하는 내용, 그리고 그거를 보고 내가 따라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두 개의 인격체를 갖게 돼요. 내가 정식적으로 배운 내용과 또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이 같았을 때는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법규를 지키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했을 때는 뇌 속에서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인격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아이들이
낮 시간대 많이 보게 돼요. 낮 시간대는 거의 다 여성들의 행동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포함해서 모든 여성들이 정상적이지 않는 행동들을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거나 또 갑질을 하거나 또 준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 아이들한테 보여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비도덕적인 거나 또는 법을 어기는 이런 인격체가 점점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준법이나 또 도덕성을 관리하고 있는 이 뇌를 이기게 돼요. 이게 언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냐? 6세에서 7세 이전.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이미 그것이 기본 준비 단계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것들을 본인들이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행동이 사회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합리화를 하게 돼요. 합리화를 하는 거는 이 자네가 7세에서 8세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성장하면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불법적인 행동들이나 아니면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 뇌가 커졌을 때는 이 행동을 합리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또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들을 했을 때 아이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넘었는데도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다. 알 거 다 할 나이인데 비상적인 행동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알 거 다 하는 나이이지만은 이 아이들은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합리화를 하고 본인이 하는 행동들을 뭐라고 하는 주변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본인의 하는 행동들이 정상적이라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누구를 왕따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왕따 당하는 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왕따를 시키는 이 그룹 자기네 친구들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정상이고 왕따 당한 쟤가 찌질한 거야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리화를 해요. 그렇게끔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을 보이는 이런 아이들 뭐 나중 되면은 이 아이를 내놨다 뭐 했다 마음대로 처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 거는 평소에 부모 행실들 그러니까 못해도 아이가 보고 있을 때 했던 이런 부모 행실들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의 잘못된 행동들을 제재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방임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관념들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들을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들을 보이는 아이들 또 촉법소년 아이들의 대부분의 원인들은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컸다고 알아들을 나이인데 왜 못하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부모한테 학습을 받아가지고 사회성이 덜 된 상태로 컸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이전에 아이한테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들이나 또 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아이 앞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또 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정상적으로 또 PPT 자료 준비해 가지고 한 번 더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